안녕하십니까. 세부의 8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차원 물체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즉 3D 쉐입 레코그니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는 눈은 2차원 화면인데 그 화면을 보고 3차원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하는 거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근데 이 3차원 물체라는 것은 빛을 비치는 거에 따라서 어떤 그런 음향 패턴을 갖습니다. 즉, 이 음향 패턴이라는 거는 3차원 물체를 나타내는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죠. 2차원 어떤 그러한 면으로 된 2차원 면에서도 물론 그거를 이제 붓터치 같은 거를 통해서 위쪽을 밝게 하고 아래쪽을 이제 내려가면서 어둡게 하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그거는 이제 뭐 2차원이 되겠지만 3차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물체의 모양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물체의 모양에 따라서 어떤 그 에지와 그라디안트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지는 이제 3차원 물체에서 빛이 비치는 대로 이제 각진 부분을 에지로 나타내고 이제 천천히 변하는 그런 둥근 부분은 그라디안트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런 그 물체들 이미지를 봤을 때 우리는 이게 2차원이 아니라 3차원 물체들로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향 패턴이라는 거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거는 이제 쉐이드하고 이제 그 섀도우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거 두 개의 특징은 뭐냐면 쉐이드는 이제 음영이죠. 음영이라는 거는 물체가 이제 올록볼록함에 따라서 거기에 나타나는 뭐 이것도 그림자입니다. 왜냐하면 앞쪽에 이제 물체의 모양이 볼록하면은 그 뒤쪽은 이제 그림자가 지는데 특별히 그 물체 내에서 되는 거는 이제 쉐이드라고 말을 하고 그다음에 쉐이드는 이제 다 뒤쪽으로 발생되는 거를 이제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쉐이더는 이제 그 자신의 표면에서 발생이 되죠. 그 다음에 그림자는 이제 자신이 아닌 다른 뭐 바닥이나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물체 표면에서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쉐이드는 이제 빛이 비추는 곳에서, 그러니까 빛이 비추는 앞쪽에서 이제 쉐이드가 발생이 되겠죠. 뒤쪽은 뭐 전혀 뭐 새까맣게 빛이 안 비치면 새까맣게 쉐이드고 뭐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쉐이드는 빛이 비치는 이제 뒤쪽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지는 각진 부분에서 발생하고 그라디안트는 이제 스무드한 부분에서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쉐이드 모양은 다른 물체가 빛을 가리면 달라지고 다른 물체가 이제 앞에서 좀 이제 그 빛을 가리게 되면은 그 빛에 의한 그림자 때문에 자신의 쉐이드 모양이 좀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물체의 그림자는 그러니까 다른 물체의 그림자는 또 다른 물체의 쉐이드의 모양에 영향을 미치고 쉐이드는 또 이제 그 뒤에 있는 그런 물체를 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찻잔이 있는데 여기서 앞에 이제 공기 같은 거가 있는데 공기에 이제 그림자가 찻잔에 이제 쉐이드에 영향을 미치죠.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리고 자신의 이 그릇에 자기 그림자도 이렇게 바닥이면은 이렇게 빛을 똑같이 이제 예쁘게 나올 텐데 옆에 찻잔이 있는 바람에 이게 올라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쉐이드의 모양은 옆에 주위에 그러니까 뒤쪽에 어떤 물체가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를 보시면은 그릇에 이게 가운데 이제 뚫려 있고 이 빛이 이쪽으로 비칠 때 그 안쪽에서 이제 그림자가 생기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림자라기보다도 자기 물체에 의해서 빛을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자기 형태에 의해서 자기가 빛을 못 받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여기서는 세부에서는 그냥 쉐이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쉐이드하고 일단은 섀도우를 두 개를 이제 학습시킬 때 카메라 방향이나 색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학습을 시켜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러한 모양을 이제 알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쉐이드를 판단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CBCR, 이게 색차 신호죠. 색차 신호가 같으면서, 그러니까 즉 여기하고 여기는 색차 신호가 같으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여기에 Y 신호죠. 휘도만 달라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림자가 이제 그 여기 쉐이드가 진 곳을 경계로 해가지고 여기하고 여기 그 색깔은 같고 밝기만 달라진다. 아, 이게 참 진짜 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 명도하고 채도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섀도우도 애제 부분이 이제 또렷하지 않은 부분이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섀도우를 잡을 때는 어쨌든 이제 쉐이드의 방향도 같이 참고해서 카메라 이제 그 빛의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방향도 같이 잡아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세 개를 같이 훈련을 시켜줘야지 돼요. 이거를 같이 훈련을 시켜주지 않으면은 이거를 잡아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인간들도 이 어떤 처음에 이제 태어나서 시각 발달이 될 때 어떤 물체만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물체가 이렇게 보였어? 그러면은 이게 보니까 빛이 여기 이쪽에서 오더라. 그리고 그림자가 이렇게 졌네라고 하는 걸 따로 세 개를 동시에 학습을 시켜서 세 개를 매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개를 매칭을 시켜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그림자고 이거는 모양이고 이거는 카메라고 그러니까 이거 빛이고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어떤 이론적인 어떤 이러한 모양만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뭐 렌더링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잡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렌더링의 역인데 역으로 렌더링은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지요. 그냥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물체가 있으면 좀 어둡게 표시를 하면 되는데 그걸 역으로 잡는 거는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계선을 보면 이거 물체의 경계선이죠. 경계선을 보면은 이거 이제 이게 그라디안트일 수 있고 에지도일 수 있고 그렇지만 이게 에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각진 부분, 뭐 끈, 가장자리, 모서리, 코너 이런 등에서 발생되고 나머지는 이제 그라디안트다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경계값의 이제 크기로 결정을 하는데 스레시홀드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했을 때 뭐 빛이 밝은 경우도 있고 어두운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배경하고 그다음에 물체의 색깔이 같으면은 또 그게 경계값이 작아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제 물체인식이 선행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게 물체인식이 다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라디안트고 이거는 이제 조명 꽃갈 종 같은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에지고 여기도 이걸 에지라고 판단을 하죠. 왜냐면 이게 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체인식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뇌에서 이거가 에지라고 판단하는 거지. 이거는 사실은 그냥 베이직하게 이거를 스레이홀더 말고 잡으면은 이거는 그라디안트로 판명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두 보면은 이런 것들로 이게 그라디안트냐 에지냐 이거는 사실은 기계는 뭐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어떤 거구나 라는 거를 아는 상태에서 그걸 판단을 하는 것이고 또한 여기서 보면은 우리 눈에서 이 에지 이넨스먼트 같은 거를 시켜가지고 이게 또렷하게 보이도록 일부러 그 가공 처리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이미지 자체 그냥 로우 머티리얼 쪽으로 보면은 이게 사실은 에지가 거의 그라디언트 성분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지가 그냥 이렇게 꺾이는 이게 정확하게 이제 딱 부러지는 에지라고 하더라도 요거를 자세히 이제 보면은 확대시켜서 보면은 요게 이제 또 이제 내려가는 그러니까 작은 경계선에 있어서 작은 두께로 또 내려가는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마이크로하게 보기에는 마이크로 보면은 에지 자체도 그라디안트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라디안트를 인식하는 거가 왜냐하면은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좀 그라디안트는 이제 보면 좀 뭐라 그래 이게 물결 무늬식으로 보면 이제 그라디안트로 사람들이 보죠. 왜냐하면은 에지가 이렇게 식으로 물결 이렇게 비슷하게 여러 개가 계속 좀 계속 이게 인접하게 이런 식으로 잡힌다는 거는 이제 그라디안트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접하게 잡혔을 때는 이거 우리가 그라디안트구나 이제 뎁스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요. 여기서 보면은 근데 이제 조밀하게 되면은 위쪽에 그러니까 좀 옆으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고 좀 이제 성기게 되면은 이제 위쪽으로 보게 되는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많이 가져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이용해서 이 조밀도를 이용해서 이제
카메라 각도도 이제 다 생각하게 되지만 어쨌든 그거는 이러한 조밀도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거가 이제 선행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라디안트를 보면 이제 그라디안트도 이제 패턴이 있어요. 그라디안트는 이제 표면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오목블럭의 모양이 달라져요. 이런 구인 형태인 경우에서는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아까 말했던 조밀도를 나타내는 선들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곡선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죠. 점점 끝점으로 갈수록 이게 좀 이렇게 반지름이 작은 이런 원으로 이제 형성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린더 같은 패턴을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직선인데도 역시 이렇게 조밀도가 있는 그런 선들의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라디안트를 스레스홀드만으로도 이제 따질 수 없는 이유, 이거를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우리 눈에서도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망막에 비친 해상도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운데가 초점 부분이 굉장히 이제 그 해상도가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이제 해상도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에즈를 구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계선들에 대한 에지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거는 보면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에지들은 이제 스레시홀드보다 낮은 거고, 빨간색으로 된 거는 이제 스레시홀드보다 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초점 부분, 즉 가운데 부분에 있는 쪽에서는 주로 에지가 강하게 나타나지만 해상도가 높아서 그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가 돼요. 근데 그러면 해상도가 떨어지면 왜 그게 이제 이렇게 경계선 값이 줄어드느냐? 이게 블러링이 되면서, 해상도가 떨어지면 블러링이 되면서 인접한 픽셀드 값의 차이가 작게 되죠. 이거를 로우 패스 필터링 해보니까 그냥 뭉개는 겁니다. 블러링이라는 게. 그러니까 뭉개다 보니까 어떤 값이 커진 어떤 그런 에지들이 뭉개지면서 양쪽에서의 그 픽셀 값들의 차이가 작아지게 돼요. 따라서 경계선 값들도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라디언트도 이제 인접한 픽셀들까지 차이가 이제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상도가 낮으면, 해상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픽셀 간의 차이가 줄어든다.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해상도가 낮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를 그라디언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물론 뭐 마이크로하게는 그라디언트라고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그런 패턴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죠? 흐릿한 거하고 그라디언트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스레시홀드만으로서 어떤 그러한 그라디안트와 해상도가 적은 거를 구분해내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다. 물론 이거도 이제 해상도가 낮아도 패턴 인식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식을 하면은 이거는 사람이 흐려진 거구나, 이거는 뭐 사람이고 테이블이 흐려진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지만 그 로우 레벨에서 기계가 하는 데에서는 그런 좀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태까지 우리가 옥타브에 따라서 이제 컬럼 와이즈하게, 그다음에 이제 호라이젠털하고 버티컬 와이즈하게 신호 처리를, 패턴 처리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가만히 보면은 이런 특성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라디안트, 그러니까 옥타브가 따라서 그라디안트 경계선들도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그걸 이제 경계선 값을 보면은 여기가 그라디언트 면이죠. 이게 이제 여기가 에지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에지는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라디언트는 아주 굉장히 작게 그런 식으로 이제 경계선 값들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값들을 이제 그라디언트로 이제 잡아내야지 되는데 그거를 무조건 뭐 아무리 뭐 0.001보다 그냥 큰 값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그냥 경계선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스레시홀드를 비교를 해봤더니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전부 이런 식의 그라디언트 부분에서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스레시홀드보다 큰 이제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간색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어떤 건 노란색이 되고 어떤 건 빨간색이 되는 거는 이 스레시홀드 값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하게 달라져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이 이미지는 제가 보면서 스레시홀드를 뭐 얼마로 맞춰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거지만, 실제적으로 기계가 볼 때는 이게 스레시홀드 값을 낮게 잡으면 여기들도 막 에지가 생기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옥타브 3에서의 경계선을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이 옥타브, 그러니까 로우 옥타브로 가면 갈수록 그 해상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그 경계선들이 뜨문뜨문 잡히게 되겠죠. 특히 그 그라디안트인 경우에는 계속 더 그게 심해요. 여기 에지는 항상 잡히지만 옥타브가 상관없이 항상 잡히지만 이게 그 그라디안트 쪽에 있어서는 이게 뜨문뜨문 잡혀되면서 여기서 이제 사이가 벌어지게 돼요. 사이가 벌어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그러니까 로우 옥타브로 내려갈수록 경계선들의 사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이가 벌어지면 그만큼 그라디안트에서 그 레벨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여기 바로 옆에서 여기 한 1mm 차이가 나는 바로 옆에서 그 픽셀 값을 뺀 거하고 여기 픽셀 값을 하고 뭐 하냐 좀한 5mm나 7mm 1cm 떨어진 이만큼에 대해서 픽셀 값을 빼면은 여기는 그러니까 거리가 떨어지면은 분명히 픽셀 값의 차이가 크겠죠. 그러니까 픽셀 값의 차이가 거리가 멀어질수록 픽셀 값의 차이가 커지니까 경계값이 커지고 그래서 그거는 스레시홀드 위쪽 그러니까 스레시홀드보다 크다라고 판단해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레시홀드를 이용하지 말고 이 기존에 어차피 옥타브 계산을 하니까 이 옥타브들을 계산을 하면서 이거의 벌어진 정도 그 다음에 이 소멸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정도만 나왔죠. 여기는 한 70개, 80개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10개에서 70개, 80개에서 10개 빼면 한 60개는 벌써 이게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경계선들이. 그러니까 이게 로우 옥타브로 내려갈수록 경계선이 소멸된다. 그 특징을 한번 이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예로서 그냥 옥타브마다 이제 경계선하고 쉐입 토큰들을 잡아본 거예요. 아까 그 예로 해서. 그래서 오리지널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때 옥타브 1에서의 경계선은 이렇게 되고 옥타브 2에서 이렇게 돕니다. 2, 3, 4, 5까지 이제 이거를 잡았을 때 여기서 이제 쉐입 토큰들은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게 쉐입 토큰이 하나 이제 그 컬럼으로 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이제 이쪽으로 수평으로 보이는 건 이제 허라이젠터 RF고. 그래서 이러한 그 컬럼을 잡았을 때 5하고 4는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럼 이만큼이 여기 4에서는 옥타브 4에서는 이만큼이 매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쉐입 토큰의 크기가 점점 줄겠죠. 이것도 점점 줄고 이렇게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점점 줄어 가면 갈수록 이게 옆에 픽셀들 사이에 그러니까 옆에 컬럼들 그러니까 픽셀이 아니죠. 이제는 컬럼들 사이에 휘도 레벨 차이가 줄어들게 돼요. 그죠? 여기서는 휘도 레벨이 조금 올라간다고 좀 크기가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 컬럼 이게 사이가 폭이 크니까 있다 하더라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점점 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레시홀드를 적용을 시켰을 때 여기서는 나타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줄어들어 여기서는 없어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충 전체적인 어떤 평균을 내보면은 여기서 생겨나도 여기서 줄으면은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여기서 보시면은 인접한 쉐입 토큰의 휘도 차이가 작으면 이제 그거를 그라디안트로 판단을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옥타브마다 이제 픽셀 값들을 인접한 픽셀 값들을 다 빼보는 겁니다. 빼서 이게 전체적인 거를 고려를 해보면 어떤 스레시홀드에 의한 어떤 베리에이션 자체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옥타브를 이용을 해서 어떤 컬러마이즈하게 그러한 그라디안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차피 옥타브를 계산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옥타브 계산할 때 그라디안트하고 에지도 같이 구분을 하는 식의 어떤 그런 방법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비가라는 거는 이제 비전 에즈 인버스 그래픽스 에이전트인데 이거는 제가 여기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은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알 수 있듯이 음영 패턴을 이용해서 3D를 역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이거를 기계에 넣으면은 이러한 식으로 블렌더에서 3D 오브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3D 오브젝트를 만들어 줘서 이게 각각 이런 식으로 이제 3D 오브젝트가 회전을 굴러다니고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3D 모델로
바꿔지면은 뭐 이런 식의 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2D 이미지를 넣으면은 이게 3D 오브젝트로 바뀌면서 어떤 그 보는 각도, 카메라 각도가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제가 그 아까도 방금 전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음향 패턴이 이게 달라지면은 음향 패턴이 달라지면 그거에 대한 3D를 역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음향 패턴, 그러니까 이게 형태가 바뀌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채도는 변화가 없고 명도만 변화가 된다고 그랬죠. 사실은 근데 그렇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도 보면은 이제 명도가 변화되는 거죠. 이제 Y 신호가 변화되는 거를 이용해서 오목블록을 따지고 그 오목블록대로 3D 이제 오브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3D 오브젝트를 초기화를 한 번을 하고 그거를 렌더링을 시켜서 이거하고 다시 비교해 보는 거죠. 오리지널 이미지하고. 그래서 또 틀리면 그만큼의 틀린 만큼을 또 이제 착안을 해서 약간 좀 변경을 시킨 다음에 다시 또 렌더링 시키고 또 비교해보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아이터레이션을 거쳐가지고 이러한 그 3D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사실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이거를 이제 소개시켜 드린 거는 뭐냐면은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우리는 2D 오브젝트를, 그러니까 2D 카메라를 잡으면 그거를 3D로 인식을 하는 게, 우리는 이거 보면 이건 병이고, 이거는 이건 뭐예요? 서양 배죠?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건데, 우리 눈에, 이 뇌라는 거는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건 병이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고 이거는 배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어 그거를 우리가 이제 3차원으로 다시 재조립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이렇게 그림 그리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사람이 야, 여기 화병이 하나 있어. 그럼 그게 머릿속에 떠오르게 돼요. 여기 배 하나 있어. 그럼 그게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거에 이제 굉장히 고차원적인 인식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지. 단순하게 어떤 명암 패턴만 가지고, 그러니까 로우레벨에서 명암 패턴만 가지고 이거를 이게 추출해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세브 80까지 해서 일단 알고리즘익한 것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갱글리안 셀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0차원이죠. 심플셀 1차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 컴플렉스 셀에서 면 잡죠.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음향을 이용을 해가지고 3차원 이미지를 다시 이제 재조립을 해내는 어떤 그런 과정까지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여튼 간에 RF를 쓰는데 허라이젠탈 RF하고 버티컬 RF를 쓴다. 그래서 패턴이 3차원적인 패턴을 가진다. 그거는 이제 이 3차원이 되는 이유는 그거를 옥타브로 나눠서 컬러마이즈하게 계산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3차원 패턴을 모션 벡터를 이용을 해서 타임축으로 확장을 시켰을 때는 4차원 패턴이 되는 그거를 쭉 이용한 거를 쉐입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한다. 이래서 그 쉐입 스펙트로그램을 베이스로 해서 그게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쉐입 스펙트로그램을 분석만 해내면은 그거가 이제 물체가 어떤 거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기까지 이제 셉 80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거를 이제 임플레멘테이션을 해 가면서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오고 어떠한 좀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